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우리 사회의 교권 침해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었죠.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원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2년 사이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5배 급증했는데요. 교권 침해 유형은 모욕, 명예훼손, 정당한 교육활동의 부당한 간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육관 사이의 균형을 놓고 다양한 논의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만 최근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실태는 아주 참담한 상황이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교육 현장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강원도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대형 병원 3곳에서만 1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의료원과 군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을 확대하고 응급의료체계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오늘부터 22일까지 농촌 관광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합니다. 점검 대상은 강원도 내 7개 시군에 있는 관광농원과 체험마을 등 농촌 관광시설 21곳입니다. 강원도는 시설 운영 규정 준수와 함께 안전, 방역 대책 마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말까지 1억 3천만 원을 들여 오리와 닭 등 가금류 질병 관리를 위한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자문단은 농장별 방역 취약지 분석과 개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차단 지원, 질병 조기 신고 등을 돕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수의사나 가금류 질병 관련 국가 기술 자격을 가진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3분 지났습니다. 지난 15일 강원도 내 의사들이 강원도청 앞에서 의대 정원 정책 및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강원도 의사회 규탄 대회를 가졌습니다. 또 어제 강원도 내 대형 병원 3곳에서만 1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빅5로 불리는 국내 대형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와 의협 간의 강대강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사회 신기택 총무이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울의 빅5 병원이죠. 서울대병원, 서울삼성, 아산 성모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 5개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고 조금 전이죠.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이런 제가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강원도도 현재 그 전공의들의 70%가 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1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날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 의사회 결의대회가 열렸었죠? 네. 네, 결의대회 현장에는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참석을 했나요?
당시 한 200여 명의 의사회원이 또 일반 시민들까지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의사회 걸기대에서 근거 없는 의대 정원의 무리한 확대와 필수 의료를 완전히 망가뜨린 정부의 자칭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는 데 대한 그 반대, 그리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이건 뭔가요? 정부에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지금까지 여러 악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실은 필수 의료 정책을 더 활성화시키기보다는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패키지를 정책적인 이름 하에 모아서 한꺼번에 추진을 하려고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와 같이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비대면 진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혼합 진료 금지라든지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미용과 성형, 피부 이런 진료 과목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그 자격을 확대한다든지 너무나 많은 무리수가 들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다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피부나 이런 그 성형 이런 진료를 허용한다고요? 네. 네. 자, 일단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이 지금 심화되면서 강원도 내 대형 병원 3곳에서만 1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강원도 내 대형 병원 3곳이라면은 원주에 있는 세브란스 기독병원, 그리고 춘천에 네. 있는 강원대병원, 한림대병원, 이 3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3곳에서만 1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건가요? 지금 현재? 뭐 지금 현재 알려진 바는 이 전공의들의 어떤 사직 자체는 네. 집단 사직이 아니고요. 자발적인 개인 행동으로 계속 자발적. 이어지고 있는 거. 네. 자발적으로 낸 것이다. 네. 그리고 강원 지역에서도 지금 이러한 전국 상황과 다르지 않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빅5 병원들은 조금 전 오전 6시부터 전공의들, 그러니까 전공의라는 게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해서 전공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공의는 레지던트만을 얘기합니다. 네. 인턴은 수련이죠. 네. 네. 그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그리고 조금 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했다는 뉴스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현재 강원도 내 의료 현장, 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라든지 춘천의 강원대병원, 그리고 한림대병원 전공의들, 레지던트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뭐 지금도 뭐 저희가 이게 뭐 단체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에게 뭐 정확하게 어떻게 사직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집계가 되는 게 아니라서요. 아마 지금 이것들은 뭐 동시다발적으로 뭐 각자 개인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파악되거나 이런 현황은 아닙니다. 그럼 현재 출근은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지금 뭐 일괄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근무를 중단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사직을 하고 나간 인원들을 다 우리가 뭐 집계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의 전공의들만 현재 근무를 중단했다. 이런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아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뭐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강원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현재 그 이사님께서는, 총무이사님께서는 어느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 개원을 하고 있는 개원이 해당이 됩니다. 개원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셨네요. 네, 전문의를 전문의가 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강원도에서 수련을 하고 여기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강원도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니까 강원도의 현재 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잘 아실 텐데, 네. 특히나 강원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 필수 의료 인력 공백이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환자들이 좀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강원도 의사회에서는요, 강원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방의료 부족 문제는 첫 번째 근본적으로 지방 인구 소멸 문제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방의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출생아가 줄어드는데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책 군복무자인 공중보건의를 지방에 파견하여서 그동안은 지방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전원 제도가 진행이 되면서 군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사협회에서는 정책 마련을 요구하였지만 20년 동안 정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부는 이게 모든 게 의사수가 부족해서 생긴 거라면서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진단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도 뉴스로 접하셨듯이 응급의학과, 소아과 모두 의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내거나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이전처럼 필수 인력 유입이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낮춰주고 위험과 필수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이 있다면 이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인 리스크를 좀 낮춰달라.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진료를 하다 보면 의료사고 이런 문제에 대한 그 보상금이나 또 그 심지어 면허까지 박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필수 의료 인력 공백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고 법적인 리스크를 좀 낮춰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아까 그 공중보건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공중보건의들이 각 지역의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의전원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이 군 자원이 줄어들었다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대부분의 남성의 자원들은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 네. 그래서 당연히 의전원을 졸업한 남성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이라든지 군의관으로 가지 않아도 이미 군 복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군 자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당연한 사실은 결과였는데도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워낙 특히나 지방의 인구가 지금 소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쪽에 환자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런데 현재 여론을 보면요. 10명 중에 한 7명 이상 정도가 의대 정원을 좀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같은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의 방식 자체와 이 어떤 여론 선동에 의한 결과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네. 국민들에게 만약 50%로 세금을 감면시키자는 여론조사를 하면 과연 이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과 같이 일반 국민들이 그 증감에 따른 피해와 악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또한 여론조사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이 사안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이고 포퓰리즘 정책의 하나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의사 전공의들이 이제 현재 근무를 중단하게 되면은 당장 그 응급실이나 중증병동 운영의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외과, 흉부외과 이쪽의 의료 공백이 지금 상당히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이런 피해를 전부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런 자발적 사직에도 악마적인 단체 행동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강제 개시 명령과 면허 박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상황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의사들은 과도한 사법 리스크와 의사를 향한 적의로 인해서 필수 의료를 포기하고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일각에서는 정부가 필수 의료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면허 박탈, 강제 개시 명령, 강력한 처벌만을 내세우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현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고 있고요.
응급중증병동의 운영 차질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관료가 나와서 재논의를 하루빨리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희 의사협회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저희는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의사단체와 계속해서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네. 표면적으로는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밝히긴 하지만요. 네. 전혀 책임 있는 관료가 나온다거나 이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싶으신가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의사 수를 늘리거나 엉뚱한 필수 의료 패키지를 시행해서 될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한 형사처벌, 막대한 배상, 불필요한 고소난발이 줄어들 수 있어서 네. 정말로 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의사분들이 마음 편하게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가장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이 환자분들이시거든요. 특히나 응급 수술을 큰 중증 병동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실 텐데 이분들이 피해를 안지 않도록 정부와의 협상, 의사단체와 정부와의 협상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의사회 신기택 총무이사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덟 시 47분 지났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육성하고 있는 원주 로컬푸드 치악산 딸기가 출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이 사실 딸기 제철이죠. 네. 원주에서도 이 치악산 딸기가 출하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치악산 딸기는 2015년부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육성하고 있는 원주 로컬푸드인데요. 현재 원주 관내의 22개의 농가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또 생산량은 연간 200톤 정도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수확을 시작해 올해 5월에서 6월까지 출하될 예정인데요. 치악산 딸기는 주로 학교 급식, 원주푸드, 로컬푸드, 직거래 등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딸기는 대부분 논산에서 올라온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렇게 논산에서 원주까지 올라오려면 최소한 하루나 이틀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품질 면에서 신선도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후 원주에서 직접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날 수확한 딸기를 바로 만나볼 수 있어서 신선도가 높은 딸기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농업기술과 박명수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딸기는 2015년부터 원주에서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시작해서요. 현재는 22농가 50헥타 정도 재배가 되고 있고 생산량은 연간 2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부터 출하되기 시작해서 내년 이제 올해 한 5월달, 6월달까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중부 지역은 겨울에 이제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뭐 시설을 이용한다 그래도 재배되는 작물이 많이 없었어요. 그 딸기 재배 작형이 과거에는 이제 봄에 5월, 6월 달에 이제 출하됐던 것이 근래에는 겨울철에 하우스에서 난방을 이용하면서 12월부터 출하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겨울철 어찌 보면 농한기인데 작물을 도입해서 겨울에 새로운 소득 작목을 좀 길러보자 해서 딸기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원주에서도 그날 수확한 딸기를 바로 맛볼 수가 있게 됐다. 이 딸기 재배 방식을 바꾸게 되면서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기존 관행적인 육묘 재배 방식을 바꿨는데요.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딸기 삽목묘 대량 증식 기술 시범 사업을 도입해 노동력 절감과 또 모종값 절약으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예전에는 단순히 농산물을 수확해서 1차적으로 판매만 진행했다면 현재 일부 농장에서는 체험과 연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체험 농장에 가시면 딸기를 직접 수확해 바구니에 담아서 100g당 시중 가격 수준으로 구입해가는 딸기 따보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어서 원주시 농업기술과 박명수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기존까지는 저희가 이제 생산 기반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하우스라든가 고설 배드 시설, 양액 시설 이런 이제 기반 시설을 주로 지원을 해왔고요. 앞으로는 딸기 그 재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모종값이거든요. 그 모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가 육묘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가 육묘 생산 기반이라든가 기술을 많이 이제 보급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이제 생산되는 품종은 설향이라는 이제 단일 품종에 많이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농가들도 여러 가지 품종을 맛볼 수가 없는데 최근에 육성된 신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육성된 뭐 금실이라든가 비타베리, 킹스베리 신품종을 확대 보급해서 소비자들도 다양한 품종의 딸기를 맛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원주 시민들이 직접 체험 농장에 가시면 딸기를 직접 수확해서 그걸 또 구입할 수가 있다. 딸기 따보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치악산 딸기가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또 원주 시민들은 신선한 과일을 맛볼 수가 있어서 아주 효자 작물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치악산 원주 딸기는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서 직접 생산돼서 바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함이나 당도 면에서 월등히 뛰어난데요. 아직 원주에서 생산되는 치악산 딸기 맛보지 못한 분들은 꼭 출하시기에 맞춰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향하고 있습니다. 도내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창 기자 연결합니다. 권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요. 원주시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14건의 특례를 제시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핵심 의제가 바로 물 환경 규제 족쇄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 이거였는데요. 네.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요? 네, 강원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될 강원특별법의 3차 개정안에 원주 핵심 의제가 또다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입법과제로 총 14건을 제안했지만 이 중 7건만이 반영됐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핵심 사안인 물환경 보전법 권한 이양 추진을 골자로 한 기업 혁신파크 조성과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특례가 불발된 것이 뼈아픕니다. 물환경 규제 지역의 환경 소개기금 용도를 확대하려는 방안도 제외됐습니다. 결국 원주 서부권을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유충지로 삼으려고 하는 원주시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2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21.5km에 불과한 춘천과 달리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에 포함돼 기업 활동에 제약이 큰 상태입니다.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충북 충주도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원주에 2중 3중 규제가 덮여진 셈입니다. 네, 원주가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기업 활동에 제약이 크다. 근데 이게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에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다고요? 네, 환경부가 배출시설 입지 개선을 위한 별도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용역 결과에 따라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3차 개정안에는 국가 첨단 전략 사업에 한해 개발 부하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수질 오염 총량제 규제 완화 특례가 반영돼 반도체 관련 중견 대기업 유치 가능성을 높인 것은 호재로 꼽힙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도내에서 한강유역 폐수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상 원주가 유일하다며 강원특별법 특례 제한은 특별 대우가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인데도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강원자치도와 함께 환경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강원산업 생태계를 바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 반곡 관설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데 이 반곡 관설동이 이 분동 나눠질 수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고요?
네, 원주시가 인구 5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 방곡 관설동의 분동을 추진합니다. 방곡 관설동은 현재 22,226세대 47,20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21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강원 원주혁신도시가 위치한 방곡동은 14,555세대 36,662명이, 관설동은 5,671세대 15,544명이 각각 살고 있습니다. 방곡관설동에는 현재 5개 단지 3,632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시공 중이어서 이들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5천에서 7천 명의 인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폐지된 행정안전부 지침에서는 3.0제곱킬로미터, 인구 5만 명 이상이면 분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방곡동과 관설동의 분동을 요구해왔습니다. 방곡관설동 이외에도 원주기업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4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지정면도 읍승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설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판보면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 이전 필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원주시는 이 같은 주민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행정기구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판보면 행정복지센터가 면지역으로 이정할 경우 현재 센터를 관설동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최우선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원주시의 인구가 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원주시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또 야외 아이스링크장이 흥행을 했잖아요. 이게 또 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가 펀시티 조성 일환으로 첫 선을 보인 야외 아이스링크장의 성공을 토대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붐 조성에 적극 나섭니다. 원주시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52일간 명륜동 댄싱 공연장에 마련된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장에 총 4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만여 명의 어린이가 키즈 썰매장을 이용하는 등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야외 아이스링크 운영을 통해 확인된 시민의 빙상 열기와 동계 스포츠의 염원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시설 유치에 나서 원주시는 지난 7일 대한체육회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주시가 제출한 공모 신청서에는 100% 국유지인 판보면 서곡리의 옛 군부대 부지를 대체시설 건립 부지로 제시해 즉시 건립이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여주 원주 복선전철 개통으로 사실상 수도권 시대에 들어서는 것도 원주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아이스링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빙상 스포츠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빙상 스포츠에 대한 사랑과 염원을 담아 국제 스케이트장 원주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